너무 힘들고 음.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고 먹고 살자니까 그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진짜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박물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해에 사는 김명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시에서 사는 김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2007년도 2007년도. 네. 오래되셨네요. 이제는 꽤 한국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10년이 넘었으니까. 네, 그런 대로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디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살다가. 저희 고향이랑 똑같은 데서. 아, 그래요? 네, 저도 북청에서 반갑습니다. 살았는데. 네. 예. 그럼 북청에서 고향에 있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수질용, 이 플라스틱 다라랑 만드는데 트렁크 만드는데 그런데 아, 그런데 수지 일용에서 수질용 공장 일을 하셨어요? 예. 주로 생산으로? 네, 생산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그 98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뭐 굶어 돌아가신 거나 같이 그렇게 하고 뭐 그때 당시에 그 북한의 강의가 그 중국에 가면 네. 뭐 이 눈을 뽑고 무슨 뭐 피 뽑는다 뭐 아무튼 그런 강의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죽이도 살이 진 사람 죽이지 않아요? 네. 예, 살 줘야 나고 피 뽑아 먹을 것도 있게. 그래가지고 이렇든 굶어 죽든 어떻게든 뭐 어쨌든 간에 죽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배 부르기 싫고 먹는 게 소원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탈북했죠. 탈북해가지고. 몇 년도에 탈북을 하셨어요? 98년도에. 98년도 첫 탈북. 첫 탈북 98년도에 하셨는데 그때 한창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가장 어려울 때였잖아요. 네. 그때 탈북을 하셨고 지금 첫 탈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탈북했다가 또 다시 북한으로 나가셨어요? 네, 4년 만에. 그때 중국에 왔다가 저희는 이런 그런 방송 많이 듣잖아요, 라디오. 그거 들으니까 한국이란 자체를 몰랐댔는데, 네. 그 남조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게 호감이 나서, 이 한국 방송도 많이, TV도 많이 보고, 그래 호감이 가서 탈북하려다가, 여기 얼려 하다가 누가 공안대 신고하는 바람에 1차 잡혀나간 게 그게. 잡혀나갔어요? 네, 잡혀나갔고. 한국행으로 오다가? 그렇죠. 잡혀나갔다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서 다시 왔어요? 그때 당시 그 함흥 오로 달련대 네. 2년 갔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무조건 한국에 간다고 하고서는 또 탈북했죠. 네. 또 탈북했다가 또 다시 2년을 살고 그 돈이 일단은 그게 한국에 우리는 물었고도 없지 이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몽골까지 와서 외몽골에 와서 또 잡혔죠. 그 잡혀가지고 저기 증산에 3년을 가 있다가 또 탈북했죠. 아, 그러면은 탈북을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행으로 잡히면은 다시는 못 나온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갔다가 또 기적처럼 또 살아서 나오고 그 증산 그 교화소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교도소라고 그러고 그 실태는 어떤가요? 교도소 그때 당시 그 말을 하려면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 경험해본 사람들은 말하자면 너무 힘들고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먹고 살자니까 그게 별의별 짓을 하고 진짜 아마 힘들어요. 그 세계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인 거예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이만갑도 많이 보고 아무튼 이거 많이 보는데 이만갑 모란봉 클럽 사람들이 말하는 걸 많이 듣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할 거예요. 그 실제 그 안에는 다들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교화소에서 맞아 죽는 사람, 기본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좀 드물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고. 맞아 죽는 사람. 그렇지. 왜 이 허약 걸린 상태에서 배고프고 이니까 길에 가다가도 이 소가 똥 싸는 게 풀 먹고 똥 쏘면 옥수수 통고 나가잖아요. 그것도 옥수수로 보이니까 길에 가다 줄 지어서 이게 안전원들이 뒤에 앞뒤에 딱 서거든요. 총 딱 메고. 그런데 그걸 주워 먹겠다고 이탈하지 않아요? 그거 주워서 그저 바로 입에다 넣는 거야. 그 통고 소똥인지 뭔지 어쨌든 옥수수가 있으니까. 알이 보이니까. 그러면 또 이 총맨 선생들이 그 선생이라지 교화소에서는 그것들이 달려와서리 그래서 총박적으로 때리는 게 완전 이제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그거 때리는 거 보면 눈이 딱 감기고 옆에 사람이 막 기절할 정도로 나는 보다 못해 그걸. 그 잘난 그 소똥에 묻은 강해를 주워 먹은 게 그게 뭐 죄라고. 그 전애들은 배부르니까 모르지 그거. 그런 신뢰도 있고. 이게 그 북한에 저도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교화소에서 있던 사람들, 단련대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은 진짜 거기서 있던 얘기를 하면은 이제처럼 그때 생각이 나서 막 울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네. 지금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지. 이 길을 가다가도 이게 북한의 배추 무가 잘 돼야 하나 어느 맛 잘 돼요. 야만한 거 길에 가면서 줄 저 가면서 발로 딱 차는 거야. 그거 배추랑 무랑. 그러면 저기 구부러 가지 않아요? 그거 가면서 바로 찌서 그 흙이 잔뜩 묻은 거 바로 입안다 주워였고. 아무튼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죠.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네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굶어 죽는 사례가 없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하죠. 자기네들은.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 또 3년을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탈북을 또 하겠다, 그 안에 있으면은 탈북을 다시 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됐어요? 저는 뭐 북에 남아도 가족이 진짜 이게 막 저한테는 자식도 없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북한에 자식도 없고 무조건 하고 탈북해야 된다 이 생각에 그 중국 번호를 항상 기억하고 있고 다시는 겁은 나죠. 이번에 그러면 총살감이다 이런 생각에 내 두 번째 만에 잡혀나갔을 때는 그때 당시 운이 좋아가지고 그 해 내가 7월에 잡혔는데 5월 달에 김정일이 방침 내려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 그때 5월 우리가 라디오 들으니까 3월 달인가 이게 탈북해 오던 사람들이 당하는 거 해령에서 라디오를 바로 생방송하는 거 그런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단동에 있을 때 신우저 잡혀나갔을 때 어제 건너갔지 단동에서 무조건 몽골에서 잡힌 것도 무조건 아니다 난 한국에 가다가 잡힌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해. 매란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온 이빨이 다 빠지고 막 입술이 다 터지고 눈이 한 짝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매 맞았는데 어느 날인가 3일째 계속 그 매를 맞고 아니다 한국행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3일째 되는 날에 그 선생이 와서 네. 이가 안 나더라. 이제는 장군님 방침이 내려가지고 네. 그때 5월 며칠이라던데 그 방침 내려가지고 한국행은 관대영서에서
기껏 너희들이 먹어야 3년 먹는다는 거지. 네. 3년 징역. 제대로 부르라. 계속 매를 맞아봤자 내가 병신되고 죽어서 나가겠냐.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한국에 가려다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올려가지고 속임수에 이렇게까지 또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몽골이라고 썼으니까 거기서 다 넘어오잖아요. 네, 몽골이라고 썼으니까 쟤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어쨌든 난 속혀서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어쨌든 한국 행위로 된 거죠. 그래서 3년 먹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엄청 길고 그렇죠. 정말 하루하루가 징역 같고 그 속에서도 중국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던 집 전화번호는 계속 까먹을까 봐 정신 혼돈되면 또 까먹고 이러잖아요. 매 맞고 이러면 계속 어디 속에 기억하고 자꾸 깨면 그 번호를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고 한국에 갈 거라. 야, 저놈의 어렵죠. 그 북한은 진짜 그 하루빨리 망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루빨리 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탈북은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거 그 해 부르고 또 그 전화번호 다 기억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바로 한국에. 어떻게 보통 북한 분들이 삼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데 어떻게 이제 오셨어요? 저는 좀 편하게 왔다고 하면 편하게 왔죠. 그 부록구가 그때도 중국에서 살던 같이 있던 사람이 부록구를 잘 해가지고 바로 이 배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돈 좀 더 많이 주고 그래 왔는데 배를 타고 어느 인천항에 도착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인천항에 그 배에 혼자 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저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둠에 모이라 해가지고 모였는데 6명. 6명.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 신분증 그때 당시만 해도 가짜 여권 해가지고 저희는 이번이 잡히면 마지막이라 하고 생각하니까 그 단동에서 배 타잖아요. 너무 겁이 나서 거기 다 부럽고 낀 거 모르고 이놈들이 또 이렇게 하다가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제일 마지막에 6번째 이렇게 싹 섰는데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 부럽고 들은 거지. 돈 먹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배 타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또 어느 순간에 와서 검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 인천항에 오니까 실감나고. 그렇지. 이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인천항에 오셨어요? 그건 어떻게 시간을 잘 생각 안 나요. 한 8시간, 9시간 온 것 같아요. 하루 거의 걸린 거예요? 8시간, 9시간? 반나절?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나보다 그치. 되게 빨리 오신 거예요. 쉽게 왔죠. 네. 그럼 인천항에 딱 왔는데 내가 이제는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록구가 알려주기를 인천항에 내리면 뭐 경비대나 그 경찰 그런 데 가서 우리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수하라는 거예요. 그 자수했죠.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사 들어가는데 뭐 실지 그대로 다 말하고 뭐 부록구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니까. 근데 얼굴만 이렇게 안다 부지는 그냥 밥만 미기주고 그냥 자기네는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것만 알려주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그 부럽고 누군가도 모른다. 그 어쨌든 북한 사람이란 건 인정했으니 또 자기는 인정했지만 또 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국정원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조사받고. 어제는 그 단동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그때도 마음에 안 나와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새 왔는데 그 다음에 한 8시간 정도 간다 하니까 시간을 보니까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때서나 해 뜨는 거라도 보자고 배에 나간 거예요. 그 멀미약을 다 이미 전에 먹었으니까. 그래 일단 같이 가는 그 아줌마 같이 그때서 마음 좀 놓이고 어제는 한국 땅에 들어섰으니까 뭐 날 잡으라죠. 그 해 뜨는 거 싹 보고서는 그때 당시 인천대교를 한국에서 그 건설할 때라
세계에서 뭐 몇 번째 길다 했다. 그때 당시 두 번째라 했는데 그래 참 자랑스러 멋있다 하면서 이래왔는데 그 해 뜨는 모습에 참 실감이 나고 이게 진짜 한국 땅이구나 하는 그런 실감. 그러면 한국에 일단 왔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인천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버스가 태울러 다 오는 거예요. 그래 그저 또 타고 갔지. 그냥 거 타고 가고 자수하고 그다음 또 어디론가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차가. 차가 많죠. 응,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 많은 차들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일은 안 하고 어디로 이렇게 차가 너무 많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밤이니까 좀 어두우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차 밖에 계속 그 나 원래 잠이 많은데 저는 잠 많아요. 근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하고 멋있어가지고 차가 밤이니까 더 멋있고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이 아파트가 정말 멋있다마나 이 반짝반짝하는 게 서울에 그렇지. 들어서니까 더 예. 멋있는 거예요. 서울인지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튼 멋있는 거예요. 그다음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이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그 말하던 북한에서 말하던 안기부라. 처음에 느낀 거는 나는 차. 와, 제일 신기하고. 네, 도로도 정말 멋있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조선은 이렇지 않던데 계속 교육을 뭐 판자집이 많고 서울에 가면 판자집이 많고 어디 판자집 구경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그렇지, 했는데 세례 한국에 교육. 정작 오니까 차들이며 그 높은 건물에 그 불빛이며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항상 까마귀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지. 깜깜한 나라에서 도로도 울룩불룩 먼지 팔싹팔싹 나는데 그래 하던 게 도로 바닥도 그래. 맞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신기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원 교육을 받고 이제 신분증이랑 가지고 사회에 나왔잖아요. 사회에 나왔고 이제 주공 아파트도 딱 내 거 어쨌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 없이 살던 게. 집 없이 살고 계속 떠돌이로 살고 이 집 저 집 언니네 집 동생 집 그렇게 살던 게 내 집이라고 생겼고 그다음 아무튼 신분증이란 거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고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북한은 신분증 없이 차를 못 하잖아요. 공민증. 공민증 맞아. 그래서 북한 말도 다 잊어먹었어. 공민증하고 그다음에 또 증명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북청에서 공원까지 가는 걸 그저 증명서도 없이 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신분증 공민증 그거 훌내놓는데 그럼 안전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는 뭐 벌금 내라는데 돈 있어야 벌금 내지? 그래서 신분증 그렇게 해서 신분증 한 번 내고 또 다음 번 한 번 내는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버린 거지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공민증이란 거 그 나이 되도록 내 주머니에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에 올 때까지도. 그 공민증이 나한테 참 좋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신분증. 신분증. 나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국민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 집은 저도 정말 남편 죽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언니 집에 살고 동생 집에 살고 이렇게 집 없는 서름이 진짜 나라 일을 서름보다 더 섭다고. 그렇지 맞아요. 눈치 보이고 이러던 게 내 집이라고 그 주공이지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그래 열심히 사느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껏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아파트에서 살 때 내 집에 이런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욕조가 다 그렇죠. 있고 신기하죠. 한국에 와가지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첫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어요? 저는 식당에서 한 2개월 일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아무튼 그런 거 모르니까 무작정 저 언니도 한국 언니는 150만 원 주고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120만 원 주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걸. 나는 열심히 저 언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왜 120만 원 주냐고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 열심히 일하니까 한 달 있으면 또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한 달에 또 올려준 게 15만 원 올려서 135만 원인 거예요. 그래도 그 언니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더라고요. 아, 사장님이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이러는구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그래도 한 3개월만 좀 있어보면 그래도 150만 원 타겠는 거. 그래 거기 열받는다고 2개월만 딱 일하고 그하고 주유소에 나온 거예요. 돈이 더 작잖아요. 100만 원. 그 135만 원 타면 그냥 주유소 일하겠지. 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 식당에서 일하다가 돈이 작아가지고 주유소를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든 수수비 3개월이라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난 북한 사람이니까 돈을 작게 주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다. 그쵸. 이 말씀이구나. 그럼 주유소에 가서는 어땠어요? 주유소가는 돈이 더 작은 거죠. 100만 원. 그래 또 새벽부터 내절로서 막 뭐 화장실 주유소도 사람 손님이 없어요. 쬐거만 주유소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 열심히 풀 뜯고 줄기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내 입으로 사장님 나는 북한에도 돈 보내야 되지. 이러니까 사대보험 다 떼고 100만 원만 좀 넣어주세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그 다음 달부터 120만 원 단번에 올리더라고요. 사대보험 떼고 그래도 작잖아요. 그래 남들이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나는 안 쉬고 그 사람 대신 일하고 아무튼 하루도 안 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브로커 비용을 그때 1,200만 원을 나는 직접 왔으니까 그냥 배 타고 왔으니까 1,200만 원. 그렇죠. 네, 브로커 비용이 1,200만 원이면은 그때 당시에도 비쌌어요. 그렇죠. 십몇 년 전이면은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적은 언제였어요? 일자리 찾기. 나한테는 제일 어려운 게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 어떻게 일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공간이 참 어려운 게 이제 일자리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이 이 언어가 우리는 이 한국 사람 그렇죠. 틀리잖아요. 그런데다 이게 이 뭐 교차로를 근데 그때 저희 주유소에서 나와가지고 딱 3일을 내가 씻는데 네. 그간에 진짜 나한테는 피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 돈을 생각하면 그 교차로를 찾아가지고 부스런히 이렇게 버스 타고 또 거기 가서 면접 보고는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째 탈락된 거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나이 그때 40대인데 만 1살이나 그렇게 되는데 나이 많다고 하지 경력이 없다 하지 뭐 부품 만드는데 경력 없어도 초보도 한영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직접 가서 면접 보면 뭐 경력이 없다 하지 나이 많다 하지 40이 나이 많아요 40대가 그래 거기 제일 어렵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일자리 찾는 게 요것도 좀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게 어려웠는데 가끔씩 우리가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추억에 잠겨서 북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북한이 이럴 때는 그래도 그립다. 내 고향이니까. 그럴 때는 언젠가요? 저는 명절 같은 때. 그렇지. 명절이기만 하면 이런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외로우니까. 이 차라리 북한에는 아무리 이 배고파도 명절 때는 있잖아요. 우리 언니들이랑 뭐 쌀을 꺼서라도 떡 해놓고 우리 가서 모아서리 다 함께 먹을 게 없어도 그 동네 옆집 앞집 다 모아놓고 뭐 이 먹고 춤추며 노는 그 시골 풍습이 나한테는 진짜 그게 제일 그립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리 배고파도
그 참 재밌게 놀던 그때.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게 아마 그런 데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을 없으니까. 두고 친척을 두고 이제 혼자 오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죠. 어쨌든 이렇게 정착하고 있고 뭐 지금도 정착할 수도 있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 내가 대한민국에서 삶은 어떤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많은 그저 즐거운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흔히 한국 사람들 말하는 뭐 노가다, 막노동. 건설 현장에서 예, 일하고 있어요.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는 그 TV로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모랑 쓰고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철근 일하고 있어요. 철근 일을 하는데 그냥 뭐 남자들 같이 그냥 막 철근도 메고 그래. 철근을 이렇게 하고 등에다 메고 가공은 어깨다 메고 가공 철근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런 가공도 하고. 남자 여자 분간 안 하고 난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저 일하는 거죠. 그럼 몇 년 하셨어요? 그때 주유소 일을 끝내고 우선 11년째죠. 11년째 그거 11년째. 진짜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북한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외로운 거 말고는 솔직히 그러면 외롭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외로운 것 말고는 재미있어요.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 온 것. 그럼 앞으로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이 일 말고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일 이런 일은 있을까요? 나이 듣고 뭐 도전하고 싶은 게 빨리 통일되면 뭐 거기 가서 난 내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 집을 통일이 된다면은 내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렇게 번듯하게. 근데 우리 탈북민들 보면은 마음속에 항상 그 응어리라고 해야 되나 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있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도 통일이 되면은 내 차를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게 그게 소원인데 참 그렇네요. 네, 그거를 제가 뭐 응원하고 싶은데 이놈의 눈물 나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 저희 그 방울 인터뷰에서 삼행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명숙 씨는 막노동이라고 하셔가지고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노동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막노동으로 삼행시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운을 띄울게요. 막 하면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을 띄울게요. 네, 막. 네, 막노동 일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아유, 노예처럼 살아온 북한이 저주스러워요. 동고동락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야, 너무 삼행시를 너무 잘 지어주셨어요. 멋지게. 어떻게 그 시인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또 삼행시에서도 느껴지는 게 북한에서 그 노예처럼 살아왔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풍요롭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아픔을 천천히 잊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저 방울 인터뷰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